좀 전에 배웠던 충분, 필요 충분을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P가, 봐봐. 이거 잘 읽어야 된다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찾는 거야. 그럼 P가, 얘가 가정이네. Q이기 위한, 얘가 결론이네. 그치? 그럼 P가 Q이기 위한 필요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명제는 거짓이야. 그런데 여기 참이 될 때 이게 필요라고. 그러니까 요 패턴만 잘 익히면 돼. 명제만 참, 충분. 영만 참, 필요. 명제도 참이고 거꾸로 읽어도 참이야. 순서대로 읽어도 참, 거꾸로 읽어도 참. 그럼 이때는 필요 충분. 이게 뭐 어렵냐. 해보자. 우리가 찾는 건 이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그럼 필요야. 이제 찾아보자. 근데 이거 무슨 말이야? 필요 조건인데 충분은 아닌 것. 이거 뭐죠? 이거 말고 아까 말했지만 요거만 성립하는 거야. 필요 충분은 안 된다는 뜻이야. 다음 중 필요 조건이 성립하는 걸 찾으시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필요 조건은 요게 성립하는 게 필요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성립해도 필요 충분, 어쨌든 필요는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학생들이 선생님 어쨌든 필요가 성립한 거 아닙니까?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러면 성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는 거예요. 필요는 성립하지만, 이거는 성립하지만 충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방향은 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딱 이 조건만 찾아내야 돼요. 그럼 찾아봅시다. 1번. 얘 진리집합을 뽑아봐. 라지 P. 이 조건 가정의 진리집합. x제곱 마이너스 0이 된 x값은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걸 충분히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치? 여기 x세제곱 마이너스 x. 이거는 우리가 인수분해잖아요. 항이 2개짜리 인수분해인데 당연히 x가 겹쳤으니까 x를 바깥으로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아. 괜찮지? 이거 인수분해 되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0. 괜찮니?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 0, 1, 마이너스 1. 그래서 Q는 원소가 0,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원소가 3개라고. 됐지? 이해됐어? 이게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P는 Q이기 위한 참이 아닌 거야. P의 모든 원소가, 이게 짝대기 거졌다는 얘기는 P의 모든 원소가 Q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근데 반대로 Q는 P에 완벽히 포함될 때 이게 성립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성립하지 않고 이렇게 성립하는 게 지금 조건상 맞는 거야? 아니지 않나? 얘는 지금 이거잖아. P는 Q에 완벽히 포함돼. 근데 Q가 P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있어. 그거 어떤 거죠? 0. Q이긴 한데 P가 아닌 거. 그럼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거네. 그럼 반대로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가는 건 참이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니? 충분이야 이게. 이 조건은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필요를 찾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집중해야 돼. 나중에 가서 또 따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2번 해보자. x하고 y가 서로 같아. 그럼 떠올려. x와 y 같은 숫자. 그럼 굉장히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겠죠? 1,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루트 3, 루트 3 이런 식으로 x와 y가 서로 똑같은 숫자. 그럼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을 테고 그럼 걔가 이렇게 돼. 서로 같은 숫자. 그럼 같은 숫자끼리 똑같이 z를 곱해, 같은 숫자에 똑같이 z를 곱해도 같은 거야? 그렇지. 원래 같은 숫자야. 거기다 똑같이 z를 곱해. 그 z가 0이든 0이 아니든 같은 숫자에 같은 숫자를 곱하면 항상 같다고 배워왔잖아. 근데 거꾸로 읽어봐. 그럼 얘는 근데 왜 얘처럼 이렇게 원소를 뽑지 않나요? 얘는 원소를 딱딱딱 따박따박 찾아낼 수 있는데 얘는 너무 많잖아. x, y가 서로 같은 원소는 무수히 많잖아. 그걸 어떻게 다 써? 이건 약간
포함관계보다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럼 반대로 읽어보자. x하고 z를 곱한 값이 y와 z를 곱한 값과 같으면 이렇게 읽어야 되죠? 역을 구한다는 얘기는 얘가 가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성립하면 그때는 이게 서로 같습니까? 맞아요? 아니야. 이건 반례가 있어. 무슨 반례? x가 1, y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z가 0이야. 요런 예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참이 되지. 1과 0을 곱하면 0이잖아. 마이너스 1과 0을 곱해도 0이잖아. 0과 0은 같지? 그렇다고 x, y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예가 존재하네. z가 0이 되면 x, y가 똑같지 않아도 얘는 서로 같아지지만 얘는 안 같아지는 얘가 존재해. 반례가 있다는 얘기는 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명제만 참 0은 거짓이니까 얘도 충분만 성립한다는 뜻이죠. 3번 x, y가 유리수이면 근데 유리수 너무 많잖아. 이것도 1번처럼 딱 원소를 따박따박 몇 개만 뽑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직관적으로 유리수 전체,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걔가 유리수가 있으면 x가 유리수이면 x 유리수 더하기 이거 여기서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 x와 y는 유리수입니다. 근데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유리수인가요? 물어봤죠. 맞는 말이야?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인가요? 이걸 고민한다고?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지. 당연하잖아. 유리수와 분수와 분수꼴을 더하게 되면 어쨌든 답이 분수꼴로 표현이 된다 뜻이니까 유리수가 맞아요. 그럼 거꾸로 읽어보자. 거꾸로. 두 수를 더해서 유리수이면 둘 다 유리수인가? 일단 머릿속에는 이거는 약간 비판적 사고가 좋아. 살아가는 동안은 비판적 사고는 안 좋지. 근데 문제 이 명제를 푸는 파트에서는 약간 네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약간 비판적 사고. 혹시 이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가 없나? 뭐 이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둘을 더했어. 유리수래. 근데 아직 두수 했죠.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아까 이 방향을 읽었으니까 얘가 전제 조건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얘를 읽는 거고 이번에는 반대로 읽어야 되잖아. 얘가 가정이야. 그럼 x와 y가 어떤 숫자인 정체를 몰라. 하지만 둘을 더해서 유리수가 됐어. 그러면 둘 다 유리수야? 를 물어본 거라고. 맞나? 아니라면 얘가 어떤 얘가 있을까? 이런 얘가 있는 거예요. x는 1 플러스 루트 2 y는 1 마이너스 루트 2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둘을 더하게 되면 2라는 유리수가 되지. 2는 정수니까 유리수 안에 있을 거 아니야. 더해서 유리수야. 근데 각각의 유리수냐 물어보면 아니네. 1 플러스 루트 2 유리수에다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인 무리수를 더하면 이거 무리수가 되는 거죠. 얘도 무리수가 돼요. 아닌 얘가 있네. 그럼 얘도 충분만 성립하는 거죠. 4번 x가 0이면 이건 전제 조건이죠. 다른 건 없어요. x가 0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 x는 0. 그럼 0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작진 않지만 같긴 하잖아. 작거나 같다는 둘 다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작은 걸 만족해도 답이 되고 같은 걸 만족해도 답이 되는 거야. 그럼 0의 제곱인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해. 이거 성립해. 그럼 반대는 성립해? 어떤 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수는 무조건 0이어야 되니? 어떤 사고를 가지라고 했지? 이걸 읽었을 때 아닌 예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 아닌 예. 얘를 만족하긴 해야 돼. 이게 가정이니까 지금 거꾸로 읽는다는 얘기는 얘가 가정이잖아. 얘를 만족하는 숫자 중에 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있잖아. 많아. x는 마이너스 1. 죄송해요. 이것도 실수죠, x, y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잘못 봤어요. 이게 실수니까. x, y, z 실수니까.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실수가 있니? 이런 실수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중에 제곱해서 음수인 실수가 있어? 그럼 없다고 배웠잖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허수라고 배웠잖아. 그런 건 없네. 그럼 제곱해서 또는이잖아. 이게 아니면 또는 x제곱이 0이 되는 것. 얘는 원소가 없는데 얘는 있네. 제곱해서 0 되는 숫자 0. 그렇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실수값은 0밖에 없어. 그래서 x는 0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둘 다 참이네? 필요 충분히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를 찾는 거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야. 우린 이쪽은 거짓, 얘만 참인 걸 찾는 거였으니까. 이제 마지막 그럼 답이 5번이겠죠? 이렇게 해봅시다. 둘을 더해서 0이 되면, 그럼 떠올려야 돼. 둘을 더해서 0이 되는 건? 너무 많아. 근데 가볍게 생각하면, 둘이 서로 부가 반대인 숫자? 뭐 이런 거 한번 써. 아니면, 뭘 떠올릴 수 있죠? 둘 다 0. 머릿속에는 일단 이런 것도 떠올라. 둘 다 0이면 더해서 0 되지 않나? 그렇지. 이런 조건들도 있는데, 또 다른 조건 보면 서로 부가 반대인 숫자.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돼도 더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을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런 숫자들이 있으면 x는 0이고 y는 0인가요? 아까 말했잖아. 얘를 만족하는 모든 원소가 얘를 다만족해야지만 참이야. 앞에 있는 가정, 앞문장은 성립하는데 뒤를 성립하지 않은 얘가 있어. 그럼 그건 반례가 존재한다 뜻이니까 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많은 얘 중에 꼭 얘만 있는 거야? 얘도 있지. X형, Y형도 있지만 이런 얘도 있잖아. 얘를 만족하는 숫자 중에 0이 아닌 것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거짓이네. 그럼 반대를 읽어보자. 반대로. 둘 다 0이면 이 뜻이죠. 둘 다 0이면 더해서 0입니까? 당연하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네요. 다 틀렸는데 이게 성립한다. 얘가 성립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필요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 문제 시간을 세조건 PQR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이게 무슨 말일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이거 빨리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돼야 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이래. 그럼 따라서 P에서 Q 방향으로 화살표 2개만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더불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Q의 진리집합, 라지 Q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일 때 이게 충분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도 기억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 그림, P가 Q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 그림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P는 R이기 위한 필요. P는 R이기 위한 필요. 저건 뭘까? P는 R하기 위한 필요? 이건 거짓. 근데 반대 여기 참. 이 뜻이었잖아. 됐니? 그럼 이번에는 R이 P 쪽으로 화살표 가는 게 참이 된다는 뜻이야. R 돼서 P 쪽으로 화살표가 참이 된다고. 그러므로 R의 진리집합, 라지 R이 P의 진리집합, 라지 P에 포함되는 이러한 그림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이러한 그림. 그럼 얘네들이 붙여보니까 얘네 둘의 포함관계는 이거 어떻게 붙여보면 R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P가 있고 그 다음에 Q가 있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구나. 아셨죠?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3단 논법이 성립하죠. 요거. 얘랑 얘를 이어봐. 얘네들이 이렇게 이어보면 알 수 있는 게 R은 P이기 위한 참, P는 Q이기 위한 참. 따라서 R은 Q이기 위한 참. 이렇게 되죠. 우리는 총 6개의 참인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지. 3단 논법을 이용하면. 처음에 참 뭐였냐면 R이면 P이다가 참이고 따라서 이 명제 대우 나 P이면 나 R이다도 나 P면 날 R이다도 이렇게 참이 돼요. 이것도 참이었죠? P면 R이다도 참이었죠. P면 Q이다도 참이었죠. 그럼 이 명제 대우 나 Q이면 나 P입니다. 얘도 참이 되고 또 얘네 둘을 3단 논법 이용해서 R은 Q이기 위한 참입니다. 따라서 여기 대우인 나 Q이면 나 R입니다도 참이 돼요. 이렇게 골라내는 거야. 반드시 참인 것. 요 요속해주기 참는 거겠죠? P면 R이다 참. P면 R이다 있나요? 없지 않나요? R이면 P다는 확실히 참이지만 이거 반대로 읽어서 참이라고는 장담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기억은 틀린 답이고 R이면 P이다. 여기 있네요. R이면 P이다. 맞는다. R이면 Q이다. 여기 있네요. R이면 Q이다. 맞는다.
나피면 나큐이다 찾아보세요. 나피면 나큐이다는 나큐이면 나피다는 있는데 이걸 반대로 읽으면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는 없으니까 이건 항상 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거짓이라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지. 참이 아니니까 거짓 이게 아니고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만 봐서는 모른다가 맞는 답인 거예요.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이게 가정이야. 나달하기 위한 얘가 결론이야. 충분. 그러니까 흐름만 잘 익히면 된다고 그랬잖아. P는 나달하기 위한 참이야. 충분. 근데 역은 반대로 읽으면 거짓이래. 됐지?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화살표가 이쪽으로만 성립하는 거니까 두 줄짜리 참인 명제 하나. 그리고 더불어 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 뭐 어렵냐? 대문자로만 쓰면 돼. R의 진리집합. 라지 R. 근데 낫이 붙었네? 여집합. 이쪽 화살표? 요렇게 포함된다는 거야. 문제는 바뀌지만 이 흐름은 안 바뀌는 거잖아. 명제참 두 줄. 그럼 그 명제가 가는 방향으로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포함 관계. 괜찮죠? 이렇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R은 Q이기 위한 필요. 필요? R이 Q로 갈 때는 거짓. 근데 필요. Q가 R로 갈 때는 참. 따라서 Q는 R이기 위한 참. 그럼에 따라 Q라는 진리집합이 R이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는 뜻이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는 집합보다는 이렇게 명제로 표현하는 게 나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3단 논법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했죠? 우리가 정리한 거 봅시다. 1번 우리가 처음에 알아낸 조건은 이거였어요. P면 나달이다가 참. 근데 요거 보면 본능적으로 이거의 대우가 뭐라고 그랬죠? 앞뒤 순서를 뒤바꾸면서 부정을 취하는 거예요. 낫을 붙이는 거야. 그럼 얘가 앞으로 가면서 나달에다 또 낫 붙이면 낫나달이니까 얘는 그냥 R이 되는 거예요. 얘는 뒤로 가면서 낫을 붙이면 낫피. 죄송해요. 그냥 R이 되고 뒤로 가면서 낫을 붙이면 낫피. 이게 참이라고. 2번에서 알아낸 조건은 Q이면 R이다고 참입니다. 여기 진짜 이어지잖아. 딱 봐도 이어지네. 어쨌든 대우도 참이니까 나달이면 낙큐이다도 참이 돼요. 세 번째, 이거 아주 이제 3단 논법. 요렇게 이어지네. 얘랑 요렇게 이어지고 있죠, 지금? Q이면 R, R이면 나피. 따라서 Q이면 R 거쳐서 나피 쪽으로도 참이 돼요. 그럼 이 명제 대우, 앞으로 보내고 부정, P. 뒤로 보면서 부정, 낙큐. 얘도 참이 된다는 뜻이죠. 총 이렇게 6개의 참인 명제를 찾아낸 거예요.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건 이제 찾읍시다. 얘랑 똑같이 안 써져 있는 것. 이거 있는지 찾아봐. P면 나달. 어디? 여기 있죠. 1번에 있었죠. 맞는다. 2번 Q이면 나피. 여기 있죠. Q이면 나피. 맞는다. 이건 나Q이면 나피. 얘랑 똑같은 모양 없잖아. 얘랑 똑같은 걸 찾아야 돼. 나Q이면 나피. 요게 좀 비슷한데 이건 근데 낫이 없잖아. 똑같지 않네? 이게 틀린다. 3번 R이면 나피. 여기 있네요. R이면 나피. 나달이면 나큐. 여기 있잖아요. 나달이면 나큐. 다 맞는다. 3번만 틀렸다. 맞았습니까? 네. 윤지 조금 알겠니? 조금은 도움이 돼? 지금 설명드린 게?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다 문제를 제대로 풀지를 못한 것 같으니까 참 다시 풀자고 하니까 이걸 얼마나 풀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또 이걸 또 여기서 풀어주자니 아직도 안 푸는 문제를 내가 미리 풀어주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증명은 뭐하냐면 참인 명제를 왜 참인지 밝히겠다는 거예요. 왜 참이지? 그게 증명이야. 윤지는 착하다.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 왜 참인지, 왜 착한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증명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대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귀류법. 근데 대우라는 단어는 알아요.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이용해. 이 주어진 명제가 난 이게 참인 걸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실제로 이걸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활용한다는 얘기죠. 이걸 활용하는 거야. 명제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한 얘가 참이면 보나마나 얘도 참이 될 테니까. 둘은 참과 똑같다고 그랬죠. 얘가 거짓이면 보나마나 얘도 거짓이 될 테니까. 그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 방법이고요. 두 번째 귀류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귀류법 여러분이 한 번도 증명 안 해보신 방법이거든요. 잘 들어. 한 번도 안 해보신 방법인데 그 명제 결론이 있을 거야. 이렇습니다. 근데 그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야, 결론이 틀렸어. 그 틀렸다는 결론을 가지고 증명을 해가는 거야. 그랬더니 중간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흔히 말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단어는 들어나 봤지? 모순. 옛날에 중국에 썼던 일화를 가지고 만들어낸 단어인데 어떤 장사꾼이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시장에서 그 물건을 파는데 창을 딱 들더니 자, 이 창은 새 창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방패를 들더니 이 방패는 세상에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방패입니다. 그 지나던 사람이 여봐요. 그러면 그 방패랑 그 창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다라는 것이 나타난 게 모순이야.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야. 결국은 뭔가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전혀 논리적으로 성립판이 안 났듯이죠. 결론을 부정해. 그리고 좀 증명을 해. 그랬더니 뭔가 모순이 발생했어. 그럼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정하지 않았던 게 부정하지 않았다는 게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잘생겼다. 그렇지, 이게 뭐 증명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뭐 당연히 참인 명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 참 비우지 말고.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물론 명제는 객관적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건 당연히 이런 걸 우리가 증명하지 않죠. 이거는 사람이 잘생겼다가 하나로 해결화되어 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여러분 이해를 하라고. 이거를 나는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근데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선생님은 못생겼다를 결론을 부정한 거죠. 잘생겼다 부정, 못생겼다. 얘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 쭉 했더니 별 문제 없어. 계속 못생겼다만 나와. 그러면 선생님 나중에 못생겼다가 맞는 거지. 근데 못생겼다 증명해. 근데 가운데 보니까 이게 뭐 잘생긴 조건이 나와. 그러면 이 명제를 부정했던, 결론을 부정했던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잖아. 못생겼으면 잘생겼단 말이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 잘생겼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 얘기가 틀린 거잖아. 내가 결론을 부정한 게 틀렸다면 처음에 부정하지 않았던 것이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얘가 적절치 않은 게 못생겼으면 못생기지 않았다면 잘생긴 건 아니잖아. 못생기지 않았으면 그냥 평범하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누구 기준에 맞출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얘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해하기 편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부정해놓고 부정한 방법을 쭉 증명해. 그랬더니 말이 안 맞는 게 나와. 이게 아까 말한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이 잘못됐으니 이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귀류법이에요. 자, 그러면 대우부터 먼저 봅시다. 자,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입니다. n 제곱이 짝수이면 그 자연수를 제곱한 거죠. 같은 수를 두 번 곱한 거야. 근데 그게 짝수였어. 두 번 곱했더니 짝수야. 그러면 두 번 곱하기 전에 있었던 그 n도 짝수입니까? 그럼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긴 해. 왜 그러냐면 자연수는 홀수 아니면 짝수잖아. 근데 홀수를 제곱하면 이게 홀수거든요. 자, 13579 제곱해봐. 이거 홀수야. 홀수 곱하기 홀수는 원래 홀수니까. 3, 3은 9, 5, 25 홀수니까요. 근데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예요. 근데 지금 반대로 물어봤잖아. 제곱했더니 짝수라는 얘기는 그 수가 짝수입니까? 그래요. 왜지? 제곱해 짝수가 되는 건 짝수밖에 없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 제곱해 짝수면 제곱하기 전에도 짝수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건 네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지. 네가 판단을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왜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에 대우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대우. 그럼 대우가 뭐였죠? 가정결론의 위치를 뒤바꾸면서
그 말을 부정하는 거지. 지금은 가정이 누구였냐면 n제곱이 짝수, 결론이 n도 짝수. 됐나요? 근데 우리는 뭐 하려는 거냐면 낙 Q이면 낙 P에다가 참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대우니까. 가정결론 위치를 뒤바꾼 다음에 부정하는 거. 그럼 얘가 앞으로 오면서 얘가 부정이 되면 n이 홀수가 되겠죠. 짝수의 반대는 홀수니까. 그럼 여기가 일로 오면서 부정이 되면 n제곱도 홀수. 근데 우리는 이거가 참임을 증명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만약 참이 되면 당연히 얘도 참이 될 거라는 얘기지. 명제 대우가 참이면 역도, 아니,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도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입니까? 이걸 증명하는 거죠. 주어진 명제 대우는 이걸 쓰면 돼요.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 문장을 증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n이 이제 홀수 증명하는 거죠. n이 홀수라는 뜻은 홀수는 2의 배수에 1만 숫자 2의 배수에 이거죠. 홀수 1, 3, 5, 7, 9 2의 배수는 아니야. 2의 배수는 아니고 2보다 하나 작고 4보다 하나 작고 6보다 하나 작고 8보다 하나 작고 2의 배수보다 하나 작은 숫자. 그게 홀수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렇지? n이 홀수이다. 이렇다. 그럼 남은 건 이제 제곱해야 되죠. n 제곱을 계산해보자. 그럼 이게 n인데 이걸 제곱하라는 얘기는 2k-1을 제곱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거 써봅시다. 2k-1을 제곱하라는 얘기는 곱셈 오시잖아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제곱해서 홀수인 걸 찾는 거야. 제곱해서 홀수. 그럼 얘처럼 2의 배수를 묶으라는 얘기예요. 2의 배수를 묶을 수 있어야 짝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2의 배수로 묶습니다. 2의 배수를 묶으라는 얘기는 2를 바깥으로 빼라는 얘기야. 그럼 2를 빼면 2k 제곱, 2를 빼면 마이너스 2k. 근데 얘는 2로 안 묶이지. 2로 안 묶이니까 안 묶이니까 어쩔 수 없이 뒤로 빼는 거예요. 여기 쓰면 돼요. 2의 배수를 묶으면 여기 2k 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플러스 1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때 잘 봐. 이때 2k 제곱 마이너스 2는 여기는 2k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 미안합니다. 네. 2k 제곱 마이너스 2k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무슨 말이죠? 위에 보면 k에 자연수란 말이 있었지. 요 k가 자연수야? 근데 k에 1 집어넣어봐. 잘 봐. k에 1 집어넣어봐. 2 빼기 2는 0이지. 0. 아니면 1 말고 다른 자연수를 집어넣어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4, 2, 8 마이너스 4, 4. 이 숫자는 0 아니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숫자는 0 아니면 자연수야. 그럼 0에다 1을 곱하면 이건 0이지. 근데 거기다 1을 더해. 0에다 1 더하면 1이라는 홀수. 자연수에 1을 곱하면 짝수. 그렇잖아요? 자연수 1, 2, 3, 4, 5, 6, 7, 8에 1을 곱해봐. 2, 4, 6, 8, 10 짝수가 되잖아. 짝수에 1을 더하면 홀수. 이 숫자가 0 아니면 자연수이므로 2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짝수가 되는데 거기다 1을 더하면 n제곱은 홀수이다가 맞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n이 홀수라고 두면 n제곱도 홀수이다가 맞더라. 따라서 주어진 명제, 우리는 대우를 구한 거잖아. 주어진 명제 대우를 증명한 거예요.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죠. 이해되셨어요? 교류법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지금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